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국제시장. 오늘 뭐 좋은 소식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먼저 이봉규 선생 검찰 가셨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검찰에서 또 검찰 개혁하는데 일조를 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봉규 선생 없을 때 대타로 나오는 백신 최양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저랑 부동산 얘기 좀 하려고 귀한 분 모셨거든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 같이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오늘 더 늠름해지셨는데? 아유,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뭐 요새 저 학교는 쉬시고. 요즘 뭐 방학을 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2학기 때도 뭐 어떻게 뭐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뭐 우리 학교에는 뭐 30명 이하는 비대면으로 이제 직접 수업을 하게 했고요. 30명 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반반씩. 오, 반반으로. 50명 이상은 이제 온라인. 네. 그렇게. 그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어땠어요?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뭐 학생들도 불만이 많고 교수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 수업료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전기료 외에는 그 감소된 게 없거든요. 네. 교수들 월급이나 직원들 월급 했고, 오히려 대학교는 또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래요? 서버 구축비가 우리 학교가 한 학기에 3,000개를 강의하는데요. 강좌가 열리는 게 3,000개인데, 이 서버 학생들 수업을 위해서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구나. 서버 정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아이고, 하여튼 학생들이 사실 뭐 수업 받고 자기 지식을 뭐 함량하는데 이거 뭐 조금이라도 뒤처짐이 없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정상적인 지금 커리큘럼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예, 이제 2학기에는 뭐 30명 이하는 무조건 수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수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김대종 교수 자랑을 좀 제가 하자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외환 관련해서는 최고의 뭐 권위와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드물게 대학 교수하시기 전에 증권회사 다녔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증권회사 증권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도와주는 이제 보좌관, 비서관들을 하셨는데, 그때 뭐 우리 홍준표 의원. 여야 다 맞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최경환. 최경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김무성. 이분도 아니고. 그래요? 여야 의원들 뭐 한. 네. 그래서 아주 드물게 학계와 그다음에 정계를 주름 잡으시면서 지금 아주 날카로운 시사 토크로 저희들을 시선을 잡고 계신 김대종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집은 오늘 부동산 얘기하려는데 어떻게 집은 뭐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세요? 뭐 다행히 저도 뭐 작년 2년 전에 하나 분양을 받아서 입주했습니다.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혹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번에 못 받았으면 진짜 뭐 전세 살 뻔했습니다. 2년 전 그러면은 잠실 쪽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헬리오 된 거 아니에요? 헬리오시티에? 헬리오시티 아니고 헬리오시티를 받아야지. 예, 오금동인데 2018년도에 다행히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럼 전까지 전세 사신 거예요? 전세도 살다가 뭐 집도 가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전세 살 때 뭐 굉장히 뭐 집주인이 좀 까다롭게 하던가요? 까다롭죠. 뭐 굉장히 뭐 혹시 뭐 집을 틀린 고치해야 될 게 없는지, 파손한 거 없는지, 화장실 변기까지 다 검사하고, 참 뭐 전세 서러움이죠. 근데 전세 탈출을 성공하셨으니까 오늘 좀 뭐 개인 입장과 더불어서 날카로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지금 전세하고 월세 싸움이 있어요. 근데 뭐 뜬금없이 뭐 이거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게 전세에 관한 법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세 관련된 거죠. 근데 갑자기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윤희석 의원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로 될 거라 그랬는데 전세나 월세나 뭐 서민들의 부담은 동일하지만 월세가 2배 정도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지금은 저금리고 이런데. 맞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뭐 2.5, 3% 정도 빌리는데 월세로 내게 되면 전환율이 7%거든요. 근데 저
주택에 대해서는 그거는 상가고 주택에 대해서는 4% 정도 지금 하죠. 예, 한 3.5%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해주면 국가에서 전세 보증금은 또 대출을 해줍니다. 아, 전세 그렇죠, 보증금.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금리가 2.5%고요. 오. 그러니까 전세를 내가 대출 받아서 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월세가 뭐 더 좋다 월세가 이런 좋다. 얘기 했는데 정말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고 아니, 월세를 안 살아본 사람이니까 제대로. 아니 그리고 지가 월세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 자기가 집 2개 가지고 있으면서 네. 지역구에 이제 여기 50만 원 내더라고. 근데 예. 그것도 반전세더라고. 그래서 반반씩이니까 네. 그렇게 크다는 부담이 근데 없는 뭐, 거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내 집을 갖고 예. 내 집을 갖고 은행 이자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평생 집도 없이 월세 내는 게 좋아요? 아니 당연히 이거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예. 그거 내 집 갖고 오는 거 전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전세를 자꾸 월세로 가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갈까요? 뭐 전세를 아예 뭐 뽕바를 지금 내려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전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이 서민들이 그 집을 가질 수 있는 그 징검다리로 역할을 하거든요. 오, 맞아. 예. 이게 우리 그거 하면은 강제 저축이 되고 맞습니다. 전세금을 예, 바탕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했죠, 항상.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에는 집값의 한 80%까지 전세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결혼할 때 집을 월세로 얻느냐 전세로 얻느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그러면 저 성혼하실 때는 그때는 전세 들어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오, 저도. 예. 뭐 대단하셨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때 2년 뒤에 그 돈을 가져와서 조금만 돈을 보태면 집을 또 할 수가 그렇지, 샀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소득 대비 주거비로 보면요, 예. 전세가 한 10% 예. 소득 대비. 예. 그 다음에 자가를 갖고 있으면 15%까지 올라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월세는 25%가 나요. 예. 근데 이거 미쳤어요, 지금. 이런 좋은 전세, 장점도 많거든요.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라고 지금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당연히 틀린 얘기죠. 그런가요?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시를 파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다. 맨큐 경제학. 예, 맨큐 경제학. 야. 한 1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세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의 93%가 동의하고요. 한국 경제학자의 80%가 동의하는 그렇지. 겁니다. 도시를 예.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예, 임대시장 규제를 하는 것. 맞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원래 내가 집이 한 3개, 방이 3개 있는데 방 2개는 우리 자녀들이 뭐 같이 쓰게 하고 네. 방 1개는 이제 월세를 받거나 또 하숙을 하거나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해서 더 이상 집세를 못 올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집 내보내고 야 너들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이제 같이 방 1개씩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 수요가 막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뭐 부모들도 여유 있게 어렵게 좀 쪼입해서 살다가 지금은 각자 방 한 개씩 다 주게 되고 그다음에 도배 장판 이제 월세 세입자가 해야 됩니다. 전세 세입자가. 이제 도배 장판 같은 거 집주인이 안 해주죠. 뭐 고장 났다 이러면 그럼 야 네가 고쳐서 거지. 써라. 정부가 더 이상 임대료도 못 올리게 하는데 내가 왜 수리해 주니? 네가 수리해서 써라. 그러니까 도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이게 20년 전에 베네수엘라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그렇죠. 그죠?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전 국민이 지금 해외로 이민 가고 떠나고 있는 나라인데 700만이 떠났다 그러죠. 맞습니다. 나라에. 베네수엘라가 10년 전, 20년 전 했던 건 우리 정부가 이번에 한 겁니다. 임대차 3법을 베네수엘라가 똑같이 한 10년 전에 했다가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가 나고 거들났죠 나라가. 그렇게 찬성하신 분 베네수엘라 가서 살지 왜 여기 살아?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베네수엘라가 임대차 3법을 했다가 이렇게 나라가 거지가 되고 국민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 정부가 이렇게 좀 베네수엘라 사례라든지 임대료를 규제한다 그러면 맨큐 경제 한번 봤다 그러면 공부하는 이렇게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재미난 게 뭐 졸리라고 그 여자 배우 알아요? 엔젤리나 졸리요? 엔젤리나 예, 졸리. 예, 예. 저 아들이 연세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집을 구해주려고 돌아다녔는데 전세란 걸 처음 접한 거예요. 뭐 외국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세를
하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쓰고 돈도 다시 그대로 맞습니다. 돌려줘. 예. 월세도 없어. 예. 졸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꿀복지라 그랬어. 꿀. 와, 최고죠. 예. 스윗 웰페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윤준병이가 얘기하는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왜 지금 거꾸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게 월세로 보이자.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은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게 꿈입니다. 전세 월세는 돈이 없어지는 거고 전세는 돈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를 거쳐서 자기 집을 가지는 게 그 순서로 가는 건데 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월세로 살게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김 교수께서도 이제 연식이 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예. 사글세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잘 알죠. 저도 이건 10개월치네. 10개월치. 10개월치 딱 내네. 10개월치 내고. 또는 깔세. 깔세도 있고. 제주도에는 아직도 예. 1년치 내고서 먼저 예, 내고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글세라는 게 사실 전세로 옮겨 탔거든. 전세로 네. 옮겨 타게 되는 것은 그때 고성장, 네. 고금리. 그 당시에는 대출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20%씩 하니까 어려우니까 사실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금융이 그러니까 우리 좀 뒤처졌잖아요. 금융이 예. 거기에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커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월세인데 월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냐면 MB 때 예.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세값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맞습니다. 예. 불안하게 되고 막 그때는 또 전세값이 더 올라갔어요. 거꾸로. 예. 그런 등등의 이제 부분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뭐 전세는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다 갭 투자하는 아주 투기꾼이야. 맞습니다. 예. 그게 이 사람들 근본 생각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세라는 게 지금 뭐 공식적인 이 문서에 보면은 124년 전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124년 전에 나오고 황성일보에도 나오고 이제 문서상에서는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저기 태계 이황. 태계 이황이 자기 전세집에 살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굉장히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거면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예.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월세로 가는 부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할 것이냐. 왜 월세로 가느냐. 예. 그러니까 전세는 그래도 자기 집처럼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월세는 그러면 아주 자가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또는 사회 변화를 시키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같은 이 뻐꾸기들이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집을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저 집을 가진 사람이 한 56% 정도고요. 그렇죠. 네. 집이 없는 사람이 한 44%입니다.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는 거죠. 집을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 없는 사람이 반 정도인데. 맞아요. 예. 지금 민주당의 이제 정책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가지게 되면 안정을 바라고 좀 더 경제가 안정되길 바라는데 집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보수화가 될 우려가 좀 있죠. 내가 이제 좀 잘 살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좀 잘 살게 됐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살자. 경제가 좀 안정되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과거에 미국에서 한 30년 장기 대출, 모기지 대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90%, 80%가 대출해줬어요 집을. 그렇죠. 그리고 집을 그 당시에 또 사고. 모기지 금융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 자기 돈은 한 20%만 가지고 80% 대출을 받고 나머지 80%를 30년간 장기 대출로 가는 대출하고, 겁니다. 예. 저도 열심히 그렇게 일했지, 저도 제 집 지금 30년 장기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달 뭐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자 내는 사람 치고 내 집을 가지는 건데 이게 집값이 훨씬 빠르니까 집값 상승률이 이자 내는 좋은 것보다는 거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민들이 집을 가지게 정부가 80년 장기 대출, 80% 장기 대출, 그 30년 장기 대출이죠. 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는 미국이 그렇게 해서 집을 많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0년 장기 대출을 해서
집값의 70%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네.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DTI나 LTV로 해서 집값의 30%밖에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완전 이율 배반적 아니에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못 갖게 하는 집을 못 정도는 갖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제 월세로 살든지 전세로 살아라. 이제 전세도 못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는 임대료 규제, 전세든 월세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윤희숙 의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자녀들한테 다 방을 각각 방 주는 거죠. 이제 같이 쓰던 거로 형제들 간에 각자 방 쓰고 정부가 임대료도 못 받게 하는데 왜 우리가 뭐 월세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방 써라. 그다음에 집 수리 같은 건 이제 도배 장판 당연한 거고 이제 지붕에 물 샌다. 이런 건 이제 세입자가 고쳐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의 아주 그 좋은 상품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볼리비아나 아까 뭐 콜롬비아에는 뭐 조그만 형태로 남아있지만 이것처럼 좋은 안젤리나 졸리가 와서 꼴복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만큼 서민 생활에 지금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사글세 하다가 예. 뭐 하면은 월세 갔다가 전세 갔다가 자가 사는 게 그게 뭐 굉장히 뭐 모든 보통 사람들이 하던 그런 루트였단 말이죠. 이제 그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4번인가요?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뭐를 이 부동산 정책으로 뭐를 할 건지가 지금 전혀 국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예요. 제일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지금 뭐 우왕좌왕하는 거는 딱 하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인 비전 하우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뭘 이룰 것인가. 예. 근데 점점 드러나는 것은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을 못 갖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저도 불안해서 항상 자기가 잠잘 곳을 찾아놔요. 이게 가방을 갖다 놓고 마음이 편해야지 여행을 가지. 네. 내가 자유여행을 간다든지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내가 잠잘 텐트를 치든지 내가 잠잘 곳을 정해놔야지 마음이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자기 집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나 그렇지. 볼센 같은 경우는 찍어내면 되는데. 찍어내면 되는 거죠. 내가 집이 모자라면.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개발하려고 그러면 저 용산에 정부가 뭐 만가구를 짓는다 그러는데요. 저거 지금 지으려고 그러면 5년 10년 걸리죠. 5년 걸리죠. 예, 5년 10년 걸리고 지금 뭐 그 박원순 정부도 박원순 그 서울시장 있을 때도 서울시 도시 개발해야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네. 40개를 막았거든요. 380개 막았어요. 공급을 아예 그러니까 그냥 공급 아예 털어 막은 거죠. 국민들이 집 갖고 있는 걸 눈꼴셔서 못 보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공급을 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초동의 내곡동이라든지 서초동 그다음에 강남구에 엄청나게 임대 아파트하고 그렇죠. 그에 뭐 장기 대출 해주는 이런 아파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집값이 15%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사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집을 짓는데 4, 5년 비싸겠죠. 걸린다. 또 조세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증가. 우리가 집 주인에게 조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보유세와 그다음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현대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부담하지만 그 나중에 세금은 소비자에게 부담된다 반반씩. 그게 조세 증가죠. 우리가 만약에 집값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규제하잖아요. 종부세, 보유세를 올리잖아요. 2배씩. 그러면 이것이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결론은 이 조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반반 정도. 그래서 결론은 서민들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 이제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 이제 주택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거냐면 저는 주택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갖고 있고 우리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택이라는 게 헌법적 가치를 이 가장 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물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적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신체의 자유, 네. 그다음에 사유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헌법적 가치가 똘똘 뭉쳐서 들어가 있는 데가 저는 주택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나는 비헌법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임대 3법 뭐 얘기들 네. 우리 많이 하지만 굉장히 헌법 소원이 지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발생에 대한 연유는 제가 보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단 가치가 없어요. 가치관이. 그냥 뭐 이거 하면 우우 가고 저거 하면 이거. 그러니까 24번이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이제 우리 진짜 시장 경제를 똑바로 알고 했어야 된다.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집값이 정해지는 거고 정부가 이걸 맡겨놨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지금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건설사들이 집값을 반값입니다 이제. 강남에 지금 당첨 하나 되면 1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당첨되기를 기다리는데 지금 강남의 당첨 커트라인이 65점입니다. 강북도 64점. 점수 차이 거의 없어요. 근데 65점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20년 20년 무주택 살아야 되고 통장 가입한 지 15년 돼야 되고 자녀가 3명 이상 돼야 돼요. 그 불가능하죠. 애국자.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65점이 되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전세나 월세 살면서 분양을 받기를 기다렸는데 당첨이 불가능하고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평생 집을 못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막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패닉 바잉이다. 그렇죠.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갑자기 뭐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 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 3법 빈틈없이 준비 그러는데 네. 요새 스타디 그룹이 생기는 거 아세요? 저도 오늘 아침 뉴스 신문에 봤더니 봤어요? 네. 2년마다 이사를 가라고 그러고 집주인이 내가 이사를 가라 이렇게 네. 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네. 내가 그 집주인이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 자기 집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세값을 올릴 수 있다. 네. 아니 그래서 뭐를 우리가 준비했냐면 얼마나 많이 빈틈이 있는지 네. 제가 스타디 그룹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내가 좀 적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꿀팁 중에 꿀팁인데 어디 가서 이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임대차 3법에 한해 전세가 상한선이 5%잖아요. 5%죠. 제가 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제가 그러면 뭐 임차인이 내가 임대인이라서 김 교수님 다음번에는 4.5%만 올리겠습니다. 예. 근데 김 교수께서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5% 밑인데. 이사 안 갈 수 있죠, 내가. 계속 머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요. 예. 거부하면은 못 올려요. 그렇죠. 거부하면 못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5% 밑에서라도 예. 임차인이 나 그거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못 해요. 이렇게 지금 허점이 있다니까. 그다음에 전세가 그 이제 갱신 청구 요구권 있죠, 예. 이제 뭐 전세 기간이 다 끊어서 예. 임차인이 저 임대인한테 2년 더 살겠다. 더 살겠다. 예. 아 싫어요. 그럼 제가 벌금 내나요? 없죠. 벌금 안 내요. 그렇죠, 예. 제재나 벌금형이 없는 게 주택임차 사업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재가? 그냥 예. 좀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사 소송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차인? 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다시 소송을 해서 이제 내주든지 뭐 명도 이전 뭐 명도할 수 이런 있다. 거 예. 하여튼 갱신을 청구하는데 노하면은 예. 걸리는 사람들은 임대 사업자들만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괜찮다. 예. 아니 그러니까 세게 붙어도 돼요. 예. 자, 그다음에 뭐 하면 집주인한테 가서 이제 집주인이 예. 임대인한테 가서 이제 쇼부를 쳐요. 내가 내 가족 중에 하나를 그렇죠. 이사 가야 된다. 공고인으로 예. 공고인으로 해줄 수 있냐? 예, 예. 그러면 실거주 그 기간을 채울 수가 있거든.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합시다. 예, 예. 그냥 임대차 3법 저건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요번에 이제 우리가 실거주를 들어가면은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직계 존비속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부모나 내보내야 애들이 들어가면 돼. 하는데 여기도 빵꾸가 어마어마한 게 빵꾸가 있어요. 배우자는 미포함입니다. 배우자는 안 돼. 자기 배우자를 세대 분리를 해서 예. 거기에다 집어넣으면요, 그거는 또 안 걸려요. 세대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스타디 그룹에서 지금 들은 얘기예요. 이것처럼 빵꾸가 뻥뻥 나 있는 게 임대차 3법이라. 아니 그러려면은 진짜 국회에서
뭐 좀 토론도 하고 맞습니다. 예. 뭐 전문가 얘기도 좀 듣고 시장하고 뭐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다 없이. 민주당도 너무 빨리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허점이 나오게 됐는데 보통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할 때 상임위 토론을 하고 법안 심사 소위라 그래서 5명 정도가 모여서 꼼꼼하게 그렇죠. 준비를 합니다. 아니, 이번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니, 국회에서 예. 잘 알지만 또 전문위원들 데려다가 예, 맞습니다. 의견을 일단 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무조건 의견을 맞습니다. 예.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은 있었나 몰라. 이번에 그러네. 없이 통과했죠, 그냥. 민주당 의원들도 임대차 3법을 그 법사위 현장에서 와서 봤다 그러잖아요. 법을 미리 안 보여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전세에 관한 얘기인데만 전세 대란이 3번 있었죠. 맞습니다. 3번 예, 있었는데 당시 이제 1987년도에서 이제 90년까지 그때는 경제 호황형 예. 전세는 아니었어요. 막 집값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예. 이 10% 이상의 성장률을 할 때인데 그때 뭐가 일어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예. 의무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2년 됐죠.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막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세입자 중에 17분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아니 지금 그거랑 지금 상황이 뭐가 틀리냐 이거. 지금 뭐 한 주에 막 0.16, 0.56이 뭐 세종시는 뭐 4%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런 미리에 대한 대비를 안 했었다. 충분하게. 이거 허점이라든지 문제점,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 베네수엘라가 주택 공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을 하면서.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더 이상 집을 지어봤자 돈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집을 짓고 공급을 하겠습니까? 맞아. 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임대 사업 하겠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임대 사업을 할 필요도 없을 거고 전부 다 주택업자도 마찬가지죠. 그 건설업자가 돈이 남아야지 집을 짓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정부가 규제를 해서 더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남는 걸 다 해소해 가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테러를 다 막아놓고 지금 이렇게 임대차 3법도 그렇죠. 강행하게 되니까.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저거 생각나요. 불란서의 반가 부유. 아, 반값을 네, 예. 반가 부유를 애들한테 먹이겠다 그러니까 이 뭐 젖소를 사육하시는 분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예. 됐어 이제 그러면 우유 안 만들어. 우유 안 만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에 대한 이제 사료를 먹여야 되는 그게 자연적으로 붕괴해서 결국은 우유값이 3배, 4배 뛰면서 거꾸로 네. 뭐 자기네들은 잘하려고 그랬지만 결과는 그래서 반값 우유의 공급이라는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 우리가 이 굉장히 준용해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임대차 3법이 정부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거 보고 한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따라가는 것 같다. 베네수엘라가 했던 임대차 3법을 똑같이 하게 되고 지금 공급이 줄어서 베네수엘라 지금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온 국민이 그냥 전부 다 뭐 다른 나라에 그냥 이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생필품이 부족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었거든요. 야, 세계 네, 최고 1인당 부자였죠. GDP 10위 안에 들던 나라예요. 석유 팔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서민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못 올리게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건설업자든지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택 공급을 안 하니까 10%로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도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공급도 줄어들고 온 국민이 다 거지가 된 거죠. 자, 그럼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뭐 많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안을 한 번씩 하나씩 좀 제안을 해갖고 이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좀 대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저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은 대안은 제가 가장 큰 대안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시장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조금 더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이 뒤로 가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요, 이게 항상 대출하고 연결이 돼서 금융 대란까지 갈 수 있는 맞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서는 게 정부고 그 전까지는 시장에 좀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전세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그럼 나라가 원한다면은
전세를 공공 전세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땅값은 정부에서 네. 전세금을 대주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지상권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재원과 개인들의 역량으로 전세라는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월세까지도 같이 월세값이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전세가 있어야 돼요. 예. 전세가 항상 막아주는 거거든요 위에서. 왜냐하면 전세를 다 선호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월세의 기준은 전세거든요. 예. 그래서 월세가 만약에 그것이 원한다면 더 전세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렇다면 공공전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이명박 정부 했던 임대 아파트 공급하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 강남구에 보면 내곡동이라든지 또 서초동, 강남구와 서초동에 엄청나게 많은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민주당의 그랬죠. 전현희 의원이 그 지역구 했던 강남구 병지역이죠, 그죠? 네. 거기에 보면 10년 뒤에 임대 아파트를 자기 집으로 전환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임대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것을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민간업자가 알아서 집을 짓게 해주고 정부가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 약 400개 정도의 재건축 재가를 막으니까 신도시 5개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공급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적정한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매년 10만 가구를 돼야 되는데 5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면 돼요. 자동차, 볼펜, 노트 그렇죠. 찍어내면 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데 이게 공급이 하는데 보통 4년, 5년 걸립니다. 땅 파기부터 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공급을 드리겠다고 이제서 하는데 이거 공급 실제로 받는 데는 5년 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아, 그럼 뭐 이 예. 정권에서는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불가능하죠. 이건 뭐 지금 이제 태릉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예. 아직 뭐 측량도 안 한 상태고. 아직 이제 이거 공급하려고 그러면 5년이나 10년 뒤나 될 것이고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오를 것이다. 그 5년 정도는 원래 집에 입주할 것의 반이 내년에 공급되는 겁니다. 이제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계속 오르는 거죠, 집값은. 전세 물량도 급감할 것이고 집값도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집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공급되는 데는 5년 뒤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집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값 오르면 계속 전세 있어야 되는. 그렇죠. 일단은 더 오를 것이다. 야, 근데 빨리 사는 게 좋죠. 지금이라도 뭐 3, 글쎄. 40대가 대출을 받아서 뭐 신용대출을 받든 어떻게든지 작은 거라도 빨리 살아야 된다. 다 막아놨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13평이라도 어쨌든 내가 전세를 살면 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가네. 예. 그러니까 내 집 갖고 예. 은행에 대출을 하지 맞습니다. 뭐 집 없이 평생 동안 월세 낼 거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작은 집이든 뭐 일반 빌라라도 자기 집을 가져야지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자기가 방어할 수 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은 계속 앞으로 서울에서는 내년도 올해 입주 물량의 반이 내년 입주하거든요. 그 공급이 그렇네. 정부가 허가를 그동안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은 당분간 더 오른다. 몇 년간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뭐 시장에 대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 논쟁들이 벌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소식 우리 김 교수와 같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